안녕하세요. 고쳐주는 삼촌 성형외과 전문의 송승욱입니다. 오늘은 댓글에 보건술에 대한 문의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눈물고랑이라고 하는데요, 누오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빨갛게 보이는 그 부위가 앞트임을 통해서 너무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거나 미간 사이랑 코랑 입술이랑 해서 1대1대1이거나 아니면 평균적인 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3.5에서 3.6cm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앞트임을 해도 너무 이렇게 터버리면 몰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그리고 앞트임을 하게 되면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흉터가 좀 남는데 일부의 경우에서는 계단식으로 페인 흉터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앞트임 복원을 통해서 누오를 가려주고 가까워진 미간 사이를 조금 넓혀주고 페인 흉터라든지 그 밖의 흉터를 일부 제거하거나 조금 가려주는 그런 수술이 앞트임 복원 수술입니다. 사례를 하나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봐도 수술이 잘못된 것 같죠. 인상도 세 보이고 누호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쌍꺼풀 라인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분은 재수술을 통해서 쌍꺼풀 라인도 낮추면서 앞트임 복원을 통해서 과도하게 노출된 누오를 좀 막아주고요, 미간 사이도 넓혀줌으로써 좀 더 편안한 인상으로 바뀌신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비슷한데요. 이분은 누오가 너무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좀 사나운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트임 복원을 통해서 많이 뾰족한 누오를 조금 가려줌으로써 누오의 모양도 바꿔주고 과도하게 노출된 누오를 가려줌으로써 좀 사나운 인상을 좀 더 부드럽게 바꿔준 케이스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네요. 잘못됐다기보다는 과하게 된 경우에 생각하지 못했던 조직 변화로 인해서 흉터가 좀 더 심해진다든지 앞트임 한 부위가 좀 벌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경우에는 복원술을 통해서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개선시켜주는 그런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트임 복원 수술 방법에는 VY 어드밴스법이라고 해서 그런 수술법도 있고,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피부 재배치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몽고주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피부가 접혀져 있는 게 몽고주름이에요. 이거를 터주는 거를 이제 앞트임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앞트임 수술법에서도 이렇게 펼쳐주는 수술법을 피부 재배치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트임 복원은 이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접어주는 거. 그래서 피부 재배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트임을 거꾸로 해주는 수술이 바로 앞트임 복원술 중에서 피부 재배치법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방법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은 영업 비밀이라서. 뒤트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눈이 좀 작거나 짧은 경우에 제가 또 안경을 벗을게요. 이렇게 D를 좀 터줌으로 인해서 이제 눈을 좀 더 시원하게 확장하는 효과를 보려고 뒤트임 수술을 하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되거나 수술이 조금 잘못되는 경우에 트임이 붓는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붓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너무 과도하게 된 경우에는 빨간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결막이 노출된다든지 흉터가 이렇게 빨갛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다시 정상적인 구조로 바꿔주는 것이 뒤트임 복원술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뒤트임을 하셨는데 약간 붓기도 하고 조금 벌어져 있고 결막이 약간 노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정상적인 눈꼬리 모양은 이렇게 V 쉐입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보시면은 V 쉐입이 아니고 디귿자고 결막 조직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복원을 통해서 V 쉐입으로 만들어준 사례입니다. 그 다음 사례도 전형적으로 뒤트임이 붙은 사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뒤트임이 왜 붙냐고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뒤트임을 할 때 골막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은 붓는 경우가 없는데요. 골막에 고정하지 않고 그냥 피부만 절개해서 그냥 꼬매버리는 그렇게 수술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수술법은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저도 되도록이면 그런 수술법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똑같이 이제 디귿자로 붙어가지고 복원해준 사례인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디귿자 모양이 이렇게 V 쉐입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눈 구조의 모양으로 변하신 모습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트임 복원술은 사실은 뒤트임 수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귿자로 붓거나 빨간 흉터가 보이거나 그런 경우에 흉 조직을 일부 제거를 하고요. 조직이 땡겨져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박리를 통해서 이 건판을 여기 안아 외연의 골막에다가 재고정해주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안아 외연의 골막에 되게 단단하거든요. 여러분들 갈비 드셔보셨잖아요. 갈비 이게 뼈에 붙어있는 그 막이 이빨로 이렇게 뜯어도 잘 안 뜯어지잖아요. 그렇게 단단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단한 조직에다가 녹지 않는 실로 고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눈알이랑 컨택이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고정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아나 외연은 뼈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고정을 더 단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트임 복원술과 뒤트임 복원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방청객들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복원 수술은 사실은 아예 수술하기 전에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앞트임을 하거나 뒤트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일부 조직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처음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니고, 복원 수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양이 비정상화되어 있는 거를 정상화해주는 수술이 복원 수술이고, 이전의 상태로 완전하게 100% 복구시키는 수술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비정상의 정상화,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원이지 복구가 아닙니다.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그런 수술이 바로 복원 수술입니다. 이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앞트임이 과도하게 됐거나 뒤트임이 과도하게 되어서 정상이 0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의 환자를 0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앞트임 복원술, 뒤트임 복원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예쁘게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비정상화되어 있는 거를 정상화로 만드는 수술이 복원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화가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예쁘게 된다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0의 상태에서 플러스로 돼가지고 예뻐지는 거랑 마이너스 상태에서 제로가 돼서 예뻐지는 거랑 그 예뻐짐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맨 첫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트임을 하면서 쌍꺼풀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앞트임 복원을 하면서 라인을 낮추면서, 보통 우리가 소세지라고 표현하죠, 라인을 낮추는 쌍꺼풀 재수술을 동시에 하실 수도 있고요. 뒤트임 복원을 하시면서도 쌍꺼풀 재수술을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뭐 1mm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디자인하고, 2mm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디자인하고, 3mm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디자인하고, 디자인하는 이 길이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 복원이 필요한 양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진짜 0.5mm 정도 아주 미세 복원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 양을 아주 소량하고 아주 얇은 실을 사용해서 아주 미세 복원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집중력이 고도로 필요되거든요. 그래서 좀 수술하기가 좀 힘듭니다, 솔직히. 미세 복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절개도 조금만 해야 되고, 조직도 아주 얇고 가늘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조직이 찢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직을 저희가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조작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조작하거든요. 애기 다루듯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수술 시간도 좀 더 걸리고요, 힘들게 수술합니다. 복원 수술을 해도 당연히 이게 절개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흉터가 남고 이전에 없던 흉터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이너스 상태에서 그래도 제로로 오는 정상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글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흉터가 남습니다. 그래서 흉터 관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보통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흉터가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1개월에서 2개월째는 흉터가 조금 악화가 되는 과정인데요. 그때 환자분들이 특별히 해주실 건 없는데, 굳이 관리를 한다면은 보습을 좀 잘 해주시고요.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 그 두 가지 정도만 잘 지켜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는 없어지진 않지만은 개선이 됩니다. 보습, 자외선 차단, 그 두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뻔한 얘기긴 한데요, 어느 수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했으니까 나도 복원 수술 할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해서 이게 진짜 꼭 나에게 필요한 수술인지, 수술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충분히 전문의와 상담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복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잘못돼가지고 더 비정상화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격 좀 싸다고 이벤트 한다고 케이스도 별로 없는 병원에서 가격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케이스가 검증되고 수술 사례가 많고, 상담 가시면 수술 사례들을 보여줄 거예요. 아마 케이스가 어느 정도 누적되어 있는 원장님과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병원이 뭐 케이스가 많다고 해서 꼭 저희 병원을 홍보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병원 말고도 케이스가 많은 병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한 상담, 충분한 경험이 있는 원장님께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남의 얘기, 돈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 복원 수술은 미용 수술이면서도 말 그대로 복원 수술이잖아요. 재건을 하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자의 외적인 모습을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은, 복원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 마음의
상처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싸나워 보인다, 너 눈 수술 어디서 했냐, 환자분들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앞트임 보건술은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까지 치료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Q&A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질문을 올려주셔가지고 앞트임 복원, 뒤트임 복원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심도 있게 좀 다뤄봤는데, 앞트임 복원술이나 뒤트임 복원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트임이나 뒤트임을 또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성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또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DM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또 이렇게 알려드리는 방송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고쳐주는 삼촌 송승욱이었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